자, 반도체 오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 반도체가 떠오르는데, 자,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이제 오늘 4%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션 인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대형 M&A나 이런 이슈들은 주가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고, 과거 메모리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낸드 가격이 일정 부분 트렌드 포스에서는 지금 9에서 13% 정도 2분기에 하락할 거로 전망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이 일부 하락이 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장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 반독점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승인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PC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주 정도가 이미 오버에서 지금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일정 부분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메모리 디램이라든가 메모리 가격은 13에서 18% 정도 2분기에 내려가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6개월 정도의 주가의 선행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이 지금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웨이퍼에서 칩 생산까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실질적인 수요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기대감의 상승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작년에 제가 이제 페덱스랑 하이닉스 주가를 좀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페덱스가 운송업체인데 왜 비교를 하느냐? 이게 보통 운송의 60에서 70%는 IT 제품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칩이 이제 반도체고요. 그래서 주가의 그런 선행성과 동일성이 일부 있었는데, 지금 페덱스 주가는 당시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작년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지금 제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칩 업체들은 지금 바닥을 기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빠르면 3분기와 4분기의 매물 가격 하락을 반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앞으로의 메모리 가격 추이를 좀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4% 넘게 좀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반도체 업황 바닥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적을 봐도 그렇고 재고량을 보면 답답한 거는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이제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좀 찐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오늘 이슈는 장기적으로는 바로 승인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PC 재고 부분에서는 이제 윈도우 교체 수요가 2분기, 3분기 정도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는 인식만 있다면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분기에 아마 확인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간격을 두고 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참 좋습니다.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1분기 실적도 정말 좋았고요. 거기에 또 JYP 엔터의 미국 걸그룹이죠. A2K, 여기에 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JYP 엔터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180억 원, 영업이익 420억 원, 100% 넘는 신장이 있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P죠. 일단 아티스트들이 지금 좀 더, 그러니까 YG 엔터가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블랙핑크나 지수가 이제 거의 유일무이한 또 IP에서 가장 큰 강자인데,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공연 수익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냐면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팬데믹 때 많은 홍보와 글로벌 스타를 좀 배출했고, 지금은 공연 수익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부터는. 근데 이제 보통 한 10억 내외 정도 수준이었다면 회당,
지금은 2배수 이상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를 YG 엔터부터 좀 확인이 가능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트와이스나 일부 원래 주력 아티스트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분기에는 스트레이키즈나 이런 컴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 주문량이 어떻게 보면 피어그룹이었던 세븐틴의 판매량이 450만 장 정도 됐는데 이거 초동 판매량을 넘어설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스트레이키즈와 엠믹스 등 여러 그런 성장과 함께 많이 그 이슈가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을 거다. 그리고 A2K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멤버를 이제 그룹 멤버를 할 때 뭐 중국이나 일부 아시아 쪽 멤버들을 이제 혼용이 썼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 쪽, 그러니까 글로벌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된 상황 내에서 이제 키워낼 수 있는지를 또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시험대가 될 거고요. 이게 이번 그 2분기에 크게 좀 이슈가 된다면 엔터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이브나 JYP 그리고 이제 YG가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2차 전지가 쉬는 와중에 실적주로서 엔터주가 특히 이제 1분기에도 좋았지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로 좀 꼽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뭐 긍정적인 영향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달은 뭐 사실 세린메이에서 가장 큰 주독 섹터의 이제 대체로 이제 엔터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뭐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을 위주로 엔터주 가운데서도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반영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2분기에도 지금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실적 시즌이 지나고도 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일단 이제 팬덤 플랫폼이나 여러 MD 굿즈 상품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실적에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연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뭐 큰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의 특징은 호재를 단기간에 끌어서 미리 선반영을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JYP 엔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뭐 대형 엔터주들 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주 항공 관련주들,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은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조금 약하거든요. 이제 오늘 24일에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난 한 주간 주요 방산 기업들이나 항공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항공우주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부 실적을 3분기로 이연을 좀 했거든요. 인식 시점을. 그래서 전반적인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앞서 언급을 했던 횡령 배임 혐의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KF21 잠정 전투행 적합 평가 일정 6개월 정도 지금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도 일부 있고,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뉴스들도 반면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글로벌리하게 보면 에어버스가 실적 발표에서 4월 인도량을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이 9대 정도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글로벌 주요 종목들도 주요 주식들도 지금 굉장히 좀 플랫하게 지금 주가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결국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업종 종목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자동차나 뭐 화장품 주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 같은 그런 주도 업종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2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그 뉴스에서
이제 뉴스 빈도가 좀 잦아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략들도 같이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방산 쪽도 최근에 실적이나 수주가 좋았잖아요. 네. 뭐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같이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노르웨이가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됐던 건 1조 3천억 정도 국방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2천억 정도 수주가 경험이 있었고, 특히 이제 현대 로템이 이제 K2 전차 관련된 매출이 2분기에 11대, 3분기에 7대 정도 추가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방산 업종에게는 긍정적일 것 같고, 워낙 작년 하락장에서의 그런 대안주로 방산 업종이 상승을 했다 보니 기대감과 다르게 조금 이제 슬로우해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폴란드나 이제 기타 이제 유럽 국가들 관련된 뭐 현지 법인을 포함해서 이제 모멘텀들을 좀 일단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하고 이제 방사는 같이 보되 모멘텀을 좀 보면서 주시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주항공, 자동차 부품 이렇게 하락 특징주를 좀 알아봤습니다. 정욱 매니저가 볼 기업은 네이버 살펴볼게요. 최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증권가에서 연일 호평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구글과 가장 사업 모델이 좀 비슷한 네이버를 좀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바드 출시 이후에 사실 이제 AI 관련 섹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일단 이제 GPT 대행에서 하이퍼 클로바 X 출시를 하반기 할 예정입니다. 일단 챗GPT랑 다른 점은 과거 이제 텍스트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미지나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활용해서 시각적인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구글과 함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가구를 채울지, 그 가구가 어떤 브랜드와 어떤 그 디자인의 가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거고요. 향후 1년에서 2년간은 이런 좀 서비스가 차별화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좀 보일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내에서는 구글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상승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눌러 있었지만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뭐 칩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 AI 칩 관련돼서 감당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투자 이후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챗GPT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여행을 간다면 여행사와 그리고 호텔 이런 예약이 가능하게끔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0년 이상의 사업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AI 관련된 투자 지속도 있고 최근에 그 커머스 관련된 매출 65% 정도 거의 검색 엔진과 더불어서 이제 그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지금 수수료율이 피어 그룹 대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러면 수수료율 인상만으로도 실적 개선이나 다른 부분들을 뭐 하반기나 혹은 이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이런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일부 실적 개선 의지도 좀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 의도나 뭐 여러 그 검색 엔진에서의 그런 경쟁력을 그래도 가져간다. 뭐 지금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 보안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 부분에서도 네이버와 협업을 해서 생성 AI를 만든다, 협업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러 부분에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사업 모델을 그래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고 플랫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뭐 당근마켓을 좀 인수를 했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앞서 그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경기 침체를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 이제 어떤 사업 모델을 좀 이루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에서 중고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지난 작년 시장에서 가장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루어져서 이제 시장에서도 의아한 부분이지만 향후 2년에서 3년 뒤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분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그리고 데브시스터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영업부 최민수 PB님,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 정웅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